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난주에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발표됐던 영업이익 잠정치대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6조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컨콜과 동시에 이제 사업부별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나온 숫자였고요. 그리고 TV 사업을 포함한 CE 사업부의 실적도 기존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 빅그로스하고 가격 모두 다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씩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램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ASP가 기존에 예상했던 게 플러스 15%였는데 18% 상승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ASP가 6% 상승을 하면서 계속 가격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D램이 원래는 이제 한 5% 내외의 빅그로스를 예상을 했었는데 10%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10%를 좀 넘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하량도 기존의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E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쪽도 이제 가격이거든요. 근데 TV 사업부에서 TV의 ASP가 전 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그렇게 상승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가형 TV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의 CE 사업부의 블렌디드 ASP가 상승하면서 CE 사업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2분기보다 어쨌든 이제 3분기 또는 이제 이후에 실적 전망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15.9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9조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3분기에 결국에는 이제 D램 ASP도 그렇고 낸드 쪽도 그렇고 가격 상승 모멘텀이 3분기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이 이렇게 실적 모멘텀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쪽인데요.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은 1분기 때 오스틴 블랙아웃 이슈가 있어서 적자를 기록을 했고 2분기 때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오스틴 블랙아웃 이슈 외에도 좀 부정적인 요인이, 실적의 부정적인 요인이 EUV 5나노 쪽에 그런 수율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3분기에도 5나노 수율 이슈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파운드리의 판가 상승이 올해부터 본격화됐는데 업체마다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판가 상승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3분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수율 이슈가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해도 3분기 때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견조한 실적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분기에 출하량이 그렇게 감소를 했는데도 IM 사업부가 수익성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마트폰 출하량이 반등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마진 제품군인 태블릿하고 그리고 웨어러블 이쪽의 판매가 이제 판매 호조가 당분간은 이제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수익성을 지지를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고가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3분기에만 250만 대 이상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트 시리즈의 공백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E 사업부인데요. CE 사업부는 아무래도 이제 2분기까지는 계속 예상보다 좋은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TV랑 핵심 가전 제품들을 봤을 때 부품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3분기 업체들의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 호조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 해도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전업체들이
수익성이 이제 더 좋아지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7천 원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뭐 실적은 예상보다 좋은데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 3분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적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시성이 이제 좀 높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호실적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가시성이 높은 편인데 4분기나 그 이후에 이제 좀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유한타증권에서 계속 그 2월 달부터 강조했던 내용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그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스마트폰이랑 뭐 이런 IT 기기의 그런 생산 차질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때문에 일부 이제 또 생산 차질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좋았던 그 핵심 IT 제품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제 PC나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되게 이례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그 영속성이 이제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수요 위축이라든지 그 생산 차질은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공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시장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주가에 충분히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판가 인상이 3분기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4분기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우려는 지금 선반영된 가운데 2분기하고 3분기는 계속 그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더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첨언할 수 있는 거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IM 사업부에도 긍정적인 거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도 이제 충분히 그쪽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주는 그 긍정적인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2분기 리뷰하고 앞으로 전망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